우리 기술력이 더 인정받아서 선입금받고 판매하는 날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니가 땅을 치고 후회하다니? 배신자에겐 복수가 필요하다. 어찌 저런 후진국한테까지 만만하게 보여서 굴욕을 당하나. 이제 우리 국격에 맞게 당당하게 거래하자. 인도네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쉽게 보고 있는지 열받네요. 인도네시아에게는 KF-21은 물론 잠수함도 팔지 마라.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한 분노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계약금도 안 받고 선발주를 해서 800억을 날릴 뻔한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우조선은 2차 사업으로 2019년 4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1조 3,400억 원짜리 수주였는데 대우조선은 곧바로 독일 지멘스에 약 789억 원을 주기로 하고 잠수함용 추진 전동기 3대를 발주했습니다. 이 전동기는 오는 10월 건네봤는데 정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껏 선수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1차 납품받은 잠수함의 성능에 불만이 있어서 안 내고 있다며 이대로 계약이 파기되면 대우조선해양은 미리 사들인 핵심 부품값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을 빼먹을 것만 빼먹고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을 할 때 1.2번함은 한국에서 조립하고 3번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때 기술을 빼돌린 인도네시아는 당당하게 이제 잠수함 국산 개발을 선언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잠수함 설계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고 독자적인 기술로 잠수함을 만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선발주한 800억짜리 추진 전동기는 무용지물이 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은 독일한테 기술 이전을 받고 국산 잠수함을 개발해냈지만 인도네시아의 기술로는 아무리 한국 기술을 훔쳐가고 설계도를 베낀다고 해도 제대로 된 잠수함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인도네시아 때문에 800억 원을 손실보았다는 기사가 쏟아지자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 계약은 지연되어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부품이 들어와서 인도네시아 잠수함에 쓰이지 않아도 다른 잠수함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현재 필리핀과 잠수함 2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다. 칠레나 페루 등 남미 지역과 호주,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잠수함 교체를 위한 조선소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국 방위에 대한 의지가 커진 만큼 전망이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자재비가 많이 올라 있다. 미리 발주해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의 의라고 하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먹튀를 해도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잠수함 제작에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호주는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건조해서 배치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전력의 공백을 채울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을 호주 측에 제안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내년 초에 도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자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미치는 나라가 없지만 군사적 팽창을 벌이고 있는 중국 때문에 해군력 강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과거 동티모르 때문에 인도네시아와도 극심한 갈등을 벌인 바 있어 지금도 겉으로는 화평해 보이지만 한때 인도네시아도 적국과 가깝게 견제한 바 있어 늘 주시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우려를 표한 것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잠수함용 핵기술 공유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NPT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기술 이전을 허용하면 핵무기 프로그램 이전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산 무기 수입 1위 국가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한국산 무기를 사지 못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에 이어 잠수함까지 계약을 어기고 돈을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호주 현지에서는 K9 자주포 생산기지가 만들어졌고 이제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 군함과 잠수함까지 한국산 무기들로 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방산협력에서 밀려나게 된 인도네시아는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호주에 제안한 한국산 잡수함에는 인도네시아가 후회할 만한 기술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 연군진은 지난 2018년 스텔스 잡수함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전자파나 레이더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음파를 쏜 다음 반사된 파동으로 물체를 탐지하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상식을 깨고 수중에서 음파를 반사시키지 않고 들어온 그대로 투과시키는 물질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를 잡수함에 입히면 마치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수중 텔스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한국산 유령 잡수함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이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놀라운 기동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잡수함 공격 기술은 얼마 전 시험 발사를 성공한 SLBM이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어뢰 기술에서도 한국은 상당한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어뢰를 수입해 오다가 1990년 최초로 중어뢰 백상어를 개발하여 2003년 실전 배치했습니다. 짧은 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초의 어뢰 백상어를 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어뢰 개발국이 됐습니다. 또한 이후 사이즈는 기존 중어뢰들 과동일하게 533mm 공일지만 사정거리와 폭발력이 더 강화된 범상어가 만들어졌습니다. LIGNX1이 2012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2018년 6월 운용 시험평가 이후 지난 2020년부터 양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범상어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리듬 배터리 기반의 추진 체계를 통해 최대 50km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55에서 60노트, 나트 100에서 111km/h까지 속도를 높일 수도 있어 핵잠 공격도 가능합니다. 범상어 양산에 나선 우리 정부와 군은 현재 어뢰 무기류의 새로운 전환이 될 신문기 개발에 나섰는데,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초공동 어뢰입니다. 초공동 어뢰는 초공동 현상을 이용해 물속에서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어뢰를 뜻하는데, 초공동 현상은 물속에서 기포로 작은 막을 만들어 물체를 덮으면 물의 마찰이 줄어들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빨라서 맞은 다음에 알 순 있을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뢰 강국 독일은 시속 800km를 넘는 바라큐다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2014년부터 이를 모델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래에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공동 어뢰의 시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현재 상당한 집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는 이유는 주변의 군사 강국인 중국과 해군이 강한 일본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잡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대칭 무기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해군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함정 톤수로는 절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비대칭 무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격필살의 무기 초공동 어뢰는 단 한 방만 있어도 적 잠수함을 파괴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군용 함정을 설계에 건조 운항할 때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나토의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수상함, 잡수함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란 작전 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승무원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안전 기준이 중요한데, 작년 4월 인도네시아 발리 앞바다에선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낭갈라함이 침몰해 승조원 등 53명이 모두 숨진 사고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군함 안전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다양한 선진국들의 군함 안전 기준 가운데 나토 기준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건 공신력이 큰 데다 나토 회원국 등에 대한 군함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미 폴란드를 시작으로 나토 국가들은 한국 무기들을 신뢰하고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영국, 노르웨이에 군함을 수출했을 때 이들 국가는 나토 기준에 맞춰 군함을 건조해달라고 했다 하며, 군함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나토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면 수출 신인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KF-21과 잡수함에서 인도네시아가 연이어 우리를 분노케 하자 많은 이들은 인도네시아 없이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있는 한국은 이번에 신뢰를 잃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가 아닌 호주나 유럽의 선진국들에게 경쟁력 있는 전투기와 군함, 잠수함 등을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엔 무조건 즉시 선불 플러스 일시불로만 수주받고 그 외에 조건에 갑질로 대응해야 한다. 인디가 저딴 식으로 나오면
한국은 파푸아 뉴기니와 통티모르, 인니와 분쟁을 겪은 국가들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도 경우에 따라 다양한 군사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겠죠. 준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저가에 팔면서 기술 다 퍼주고 그러고 나서도 계약금도 안 받고 건조하는 그따위 계약을 해놓고는 무슨 제발 저런 멍청한 짓 좀 하지 말자. 인니 얘네들 진짜 안 되겠네.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한다는 건 고의적이라는 게 분명한 건데 우리나라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 엑스라를 할까. 뒤통수에는 더 강력한 뒤통수로 감는 게 답이다. 나중에 KF-21 잠수함 다 완성되고 그제서야 비용 지불하고 그러려고 하면 그때 강력하게 뒤통수 갈겨주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중에서 스텔스 가능한 물질이 개발했으면 잠수함뿐 아니라 무기에도 적용시키면 무기도 스텔스 기능으로 속도가 느려도 발견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초고속 어뢰가 아니더라도 스텔스 기능에 무기가 더 위력적인 게 아닌가 해서요. 그냥 몰라서 한번 끄적여봤어요. 저 큰 규모 사업 거래를 계약금도 안 받고 시작하는 한국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렵게 획득한 귀한 기술을 신뢰가 가지 않고 기술만 빼돌리려고만 하는 나라에게는 거래를 안 했으면 합니다. 자국의 기술은 국방의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줘서도 기술 이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현명하게 대처해서 속지 말고 자국의 안보와 기술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인니의 호구도 아니고 왜 계속 당하는지 이런 소식은 참 황당하게 만드네요.